자,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유용하게 썼던 방법이고, 실제로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을 때 사용을 하시고 매매가 됐다라고, 감사하다라고, 좋은 정보였다라고 후기를 주셨던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. 그래요? 네. Remember me. 아니 선생님, 오늘 이번 편은 또 집매매 특급 비방을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, 네. 과연 또 어떻게 또 풀어주실 예정이실까요? 요즘 다 부동산들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아요. 그렇죠.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집을 그렇다 그래서 덜컥 사기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. 이럴 때 노려야 되는데 왜 하필 또 금리가 올라가서 생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그 또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그 와중에 매매가 정말 거래가 없대요. 근데 매매를 쉽게 말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러다 보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안 나가니까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방향을 또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집 매매가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윤도령만의 특급 비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예요. 이거는 특급 비방 편은 아닌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. 첫 번째는 A4 용지 같은 걸 준비해서 네이버에 우리나라 성씨 검색을 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성씨가 나옵니다. 맞아요. 근데 그 성씨가 단순히 김, 이, 박, 윤 이런 게 아니라 김씨면 김해, 김씨, 광상, 김씨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죠. 그런 족보의 말 그대로 본향을 다 떠서 수기로 네이버를 보고 수기로 전부 다 A4 용지에 작성을 하는 거야.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수기로 적는 노동 정도는 감당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이 A4 용지를 어디다가 붙이냐? 현관이나 신발장 쪽에 A4 용지 우리나라 성씨를 쓴 거를 빽빽히 쓰신 거를 딱 붙여버려요. 그러고 나서 끝이냐? 아닙니다. 매매 우선 타겟이 뭐냐면 얼마 전에 집을 팔았거나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집에 가셔서 부엌에 갑니다. 남의 집에 부엌, 네네. 뭐 우리 엄마 집이 돼도 상관없고요. 시어머니 댁도 상관은 없어요. 거기서 훔쳐올 게 있어요. 훔쳐와야 되나요? 네, 절대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손은 눈보다 빠르다. 훔쳐오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랑 관련 없는 집에 가서 훔쳤다가 절도죄로 걸리지 마시고 꼭 친분이 있되 훔쳐도 나중에 걸려도 탈이 안 날 만한 곳에서 그렇죠. 훔치셔야 돼요. 자, 뭘 훔치시냐? 가위를 훔칩니다. 가위요. 그쵸.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뭐 했죠? 현관이나 신발장에다가 A4 용지 딱 붙여놨죠. 거기다가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라이터로 불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고리 같은 게 있잖아. 팔잖아. 그죠? 후크 같은 거. 다이소 가면 막 4개 1,000원 있고 이런 거 있죠? 후크 하나를 여기가 이제 A4 용지면 맨 위에다가 후크를 딱 답니다. 고정을 시켜요. 이미 A4 용지는 붙어 있겠죠? 후크를 딱 달아서 그 후크에다가 훔쳐온 부엌 가위를 겁니다. 그런데 가위를 걸 때 여러분들 가위가 보통 이렇게 돼 있죠. 이 상태로 거시면 안 되고요. 가위 주댕이를 넓혀 놓은 상태에서 딱 걸어요.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A4 용지에 가위가 걸려 있는데 이미 벌어져 있죠. 날이 벌어져 있는데 그 벌어져 있는 날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현관 쪽을 바라보고 벌려 있어야 돼요. 상상이 가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유용하게 썼던 방법이고, 실제로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을 때 사용을 하시고 매매가 됐다라고, 감사하다라고, 좋은 정보였다라고 후기를 주셨던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. 그래요? 네. 자, 두 번째가 있습니다. 이거는 조금 금전적으로 돈이 들 수도 있는데요. 정말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.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집 대문을 바꾸는 겁니다.
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보통들 다 뭐 철문이죠. 그쵸. 대문들이. 네. 근데 간혹 아파트 집이나 빌라 집이나 이런 여립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전부 다 다세대로 살고 있는데 꼭 유독 대문들이 좀 다른 집들이 있어요. 자기만 대문 색깔을 바꾼 거죠. 네. 여기에서 바로 비방이 나옵니다. 바로 우리 집안 대문을 기존 철문에서 바꾸는 거예요. 좀 돈이 들어가긴 하네요. 그쵸? 네. 물론 팔 거니까 그죠. 뭐 비싼 막 금대문을 하고 막 방음되는 대문을 하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. 네.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대문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특급 비방입니다. 장롱을 바꾸는 거예요. 장롱이요. 네. 근데 요즘에는 장롱이 아니라 붙박이장이 또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붙박이장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실 두 번째 비방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. 보통 노모가 사셨거나 좀 오래 장롱 같은 거를 좀 괴짝처럼 그렇죠. 고가구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. 그런 분들은 이사 가서 새 장롱 미리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롱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사실 나중을 생각하면은 굳이 손해사는 아니에요. 그 다음이에요. 자, 여러분들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신데요. 보통 시골이나 네. 촌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의 집안을 조금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유용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연결해서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. 바로 제비집입니다. 제비집이요. 네, 제비집 요즘에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. 그렇죠. 제비집 근데 있나요? 있어요. 저도 건립에 제비집이 있는데요. 오. 제비집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많이 알려져 있냐면 돈 들어오게 하는 특급 비방에 해당되는 게 또 제비집이에요. 그 제비집이 돈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문서도 갖고 옵니다. 제비집을 현관 신발장이나 현관 쪽에 선반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선반 쪽에다가 혹은 신발장 쪽에 맨 꼭대기 위에 볼 수 있게 제비집을 구하실 수 있으면 제비집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비집을 갖다 놓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집이 나갔다. 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비집을 정말 때려주고도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봤는데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준비를 또 하셔야 돼요. 자, 여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콧뚜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발굽이에요. 지금 제비집부터 콧뚜레부터 말발굽까지 정말 뭔가가 좀 뻥 뚫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금전을 좀 불어다 줄 수 있는 용품들이죠.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가 막히게 매매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. 말발굽에 채워지는 우리 쇠 있죠. 그런 것들을 요즘에 장식품처럼 인터넷이나 불교용품점에서도 많이 팔고는 있는데요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말에 끼워졌던 굽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. 실제로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현관 쪽에다가 걸어두시거나 신발장 아래에다가 깔아두시는데 말 발굽의 모양이 말 그대로 현관을 신고 나갈 수 있는 모양새로 말발굽을 깔아주거나 걸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. 콧뚜레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 매매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소원을 뻥 하고 뚫어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말발굽 하나나 콧뚜레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는 말발굽과 콧뚜레 두 개 다 동시에 시전을 하시는 게 제비집 못지않는 또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매매 관련돼서 도움을 조금 줄 수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